우리 손으로가 마음 공부 마지막 강의를 하고 오늘이 종강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좀 방학하고 쉬었다가 2월 19일, 2월 이제 설 끝나고 이제 19일부터 법회를 하고, 그때는 지난번 공지드린 것처럼 따로 접수 없이 뭐 그냥 월요 법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오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때는 그냥 법회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는 없고 그냥 방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교재도 따로 없고 제가 서울 법회나 부산 법회나 상주 법회 하듯이 제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을 이제 끝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310쪽에 이제 몽산법원데, 제가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해서장과 또 몽산법원,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이제 고봉원묘의 선요, 이 세 가지가 가나선의 뭐 3대 교과서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대해서장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목이 아주 분명하고 깔끔하고, 근데 이제 몽산덕이에서는 조금 이제 이 가나선을 조금 유의 조작에 가까운 그런 수행으로 좀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 이 몽산덕이의 몽산법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면 앉음의 단정함을 요한다. 단정하게 앉아야 돼요. 일단 뭐 행주자와 오목동정 간에 늘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일단 앉아야 돼요. 그것도 단정하게 앉아서, 첫째, 수마가 오거든. 수마 이렇게 졸리는 걸 마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졸리면 자면 되는데 졸리는 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수마가 오거든 졸리면 안 돼요. 마땅히 이 무슨 경기인가 하는 걸 알아차려야 하니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깨닫거든 문득 정신 차려 화두를 한번 소리내어 들어서 수마가 물러가거든 그대로 앉고. 이게 수마가 막 졸리고 그럴 때 이먹고 딸 앞에 잣나무 수미산 이래가지고 다시 화두를 챙겨서 수마를 물리쳐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000번 화두를 비추어 보고 한결같이 채찍질하여 의심을 일으켜 오래 참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두를 이게 송화두라는 말이 나온 것도 계속 이먹고 한다든지, 그 화두를 자꾸 잊지 않고 막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채찍질해서 또 의심을 일으켜서 왜 뭐 무라고 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이런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또 앉을 때 정신 차려 몸을 쭉 펴고 단정히 앉을지언정 등을 굽히지 말라. 등 굽히면 안 돼요. 머리를 우뚝 세우고 눈시울을 움직이지 말고 눈은 보통으로 뜨라.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진다. 좌선 중 힘 얻음이 가장 많다. 공부에 나아감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함과 깨끗함 두 가지를 여의지 말지니 고요하면 깨칠 것이요 깨끗하면 광명이 통달하리라. 고요함과 깨끗함을 여의어서는 안 된다. 고요함과 깨끗함, 이거를 이제 자꾸 지켜야 되는 거죠. 참선하는 걸 통해서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이제 고요함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대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빛을 돌이켜 반조하여 살피고 다시 관하다가 혼침과 산란이 오면 힘을 다하여 채찍질할지어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채찍질한다. 이게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1000번 갈고 10,000번 단련해라. 1000번 10,000번 갈고 닦고 단련하고, 이제 이런 수행이 가나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밀어붙이고 채찍질하고 갈고 닦고 오래오래 앉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지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공부를 짓는다, 이게 짓는 게 아닌 공부인데 이거 지어간다 이런 말을 쓰고요. 화두를 들 때 또렷하고 분명히 하되 마치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 공부를 짓때 졸리면 송곳으로 찌르고 게으르지 마라. 공부를 지어갈 때 졸리면 송곳으로 찔르면서까지 졸면 안 되고 그런단 말이죠. 일체 모든 함령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째서 조주는 없다고 했는지 그 뜻을 참고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초기 대해선사가 말하는 가나선은
무 하면은 이건 뭐 뜻도 없고 뭐 그냥 무예요. 물을 든다, 화두를 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화두를 든다라는 것은 뭐랄까 의심한다, 뭐 참고해 본다. 이것이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품으면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의 말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게 다른 거예요. 무 했을 때 그냥 무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대해선사가 말한 수미산이 됐든 무가 됐든 딸앞에 잣나무가 됐든 그것은 뭐냐면 그냥 화두를 든다라는 의미의 목적은 뭐냐면 중생의 분별망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분별망상만 깨뜨리면 본래 있던 게 드러나니까, 본래 늘 있던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망상을 깨는 것이 이 공부지. 그러니까 파사현정, 삿된 거, 분별망상이라는 삿된 것을 깨기만 하면 본래 바른 것은 드러나 있다, 그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분별망상을 여의면 되는 거지, 따로 부처를 찾거나 열반을 구하거나 해탈을 찾거나 불성을 찾거나 이러는 공부가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어떤 분별망상이 오더라도 그냥 무한단 말이에요. 뜻도 뭐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면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왜 무라고 했지? 걔에게도 불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무라고 했을까? 이 의심하는 것은 이 진짜 화두의 본래 어떤 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화두를 든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화두를 짓는다,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를 의심한다, 화두를 밀어붙인다, 이제 이런 식의 그 화두 참고법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이제 아마 313쪽 중간에 나와 있어요. 화두를 드는 방법 또한 초기 대해의 화두는 단지 무자를 들라는 것이었지만 몽산의 조주 무자 화두로 넘어오면 어째서 조주는 없다고 했는지 그 뜻을 참고해 보라 하는 것으로 바뀐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몽산법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단히 몽산법어는 한번 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봉원묘의 선묘 선효 또한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약간의 어떤 그 몽산법어의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영향이 꼭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도 이제 조작하지 않는 선보다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개입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선효 정도면 이제 그래도 그 간화선을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읽히면서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묘가 이제 깨달은 이야기와 이래서 간화선이 대두가 됐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산승이 옛날에 쌍경사에 있다가 돌아온 지도 한 달도 안 돼요. 호련히 꿈속에서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화두에 의정이 돈발하였다. 그로부터 잠자는 것도 잊고 끼니도 잊으며 동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밤낮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방석을 깔고 바로를 펴고 대소변을 보고 한 번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한 번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간에 전부 오로지 일귀하처 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봉 화상은 여기서 말하듯이 호련히, 여기서는 또 꿈속이라 그래요. 꿈속에서 호련히 만법귀일 일귀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이 화두의 의정이 딱 돈발했다 그래요. 이제 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선 같은 경우에 법문을 꾸준히 듣잖아요. 계속해서 법문을 들어요. 법문에서 계속 이 직지를 해서 나의 본래 면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리키면 도대체 저게 뭘까? 뭐를 가리키는 거지? 스님이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는 저것이 도대체 뭘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깝깝하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 머리로 헤아려선 결코 되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애써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깝깝하긴 한데 뭔가 궁금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깝깝한 거죠. 그리고 정말 저기서 가르치는 게 뭔지를 그냥 확인하고 싶다 하는 어떤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연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그 깝깝함, 답답함,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늘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하고 확인하고 싶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그저 스승의 말을 듣는 것뿐인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뿐인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계속 가리키는 게 자꾸 궁금하고, 이 궁금함에 그냥 궁금함이 늘 이렇게 뭐랄까 잔잔하게 이렇게 사무쳐 있거나, 또 어느 날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법문을 하고, 뭐 선사쌤들 한 달에 30번 정도 법문을 했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법문한 거죠. 매일같이 법문하면 법문 들을 때마다 진짜 나도 궁금하다, 나도 저걸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어떤 간절함, 모르는 데서 오는 깝깝함, 이런 것에 늘 사무쳐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 법문을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들었다, 내지는 생활 속에 이렇게 빗대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쉬워서 들었다 이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공부를 처음 접하고 이 유튜브 법문을 처음 들은 사람이, 특히나 이제 처음에 이제 BTN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좀 쉬운 얘기들 위주로 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상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법상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쉽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면서 듣길래 처음엔 제가 좀 의아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쉬운 부분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뭐 생활 속에서 얘기하고, 뭐 남편 아내가 어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만 이제 들으니까 재밌죠. 이제 재밌고 이해가 되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법문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꾸 듣게 돼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스님 법문 들으면서 요즘에는 기도도 더 잘 되고, 요즘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면서 저보고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100일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제 설법을 듣긴 들은 게 맞죠? 그랬더니 너무 좋게 잘 듣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기도에 완전 꽂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 꽂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부분만 듣고, 이게 이제 이 선에 관련된 법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관심 없이. 그렇게 듣다가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래 들어가다가 이제 주로는 그래요. 그렇게 그냥 듣는 게 업습인 거예요. 업습이라 자기 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거, 소화되는 범주는 듣는데 전혀 내 머릿속에서 이게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벽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에서 그래요. 뇌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결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득 한 번의 계기가 있으면 문득 이제 더 많은 것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오래 듣다 보면 이제 조금씩 점점 더 확장돼서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건 약간 점수적 측면일 수 있어요. 점점 더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꾸준히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큰 괴로움이 찾아왔거나, 뭔가 경계에 부딪혔거나,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 법문을 들어요. 안 듣다가 듣거나 아니면 더 법문에 매달려요. 더 간절하게 들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도피처처럼 법문을 듣는데, 이제는 이 괴로움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더 강해진 채로 법문을 듣게 돼요. 그러면
문득 한번 도약을 하게 돼요. 들리는 게 달리 들려요. 그때는 왜? 내가 그만큼 더 간절해졌으니까. 더 간절해졌으니까 더 많은 것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속의 생활 본문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이게 불교의 참뜻이구나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와닿기 시작해요. 근데 이 또한 점차적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꾸준히 법문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갑자기 막 그냥 너무 궁금해졌고, 그날 법문 듣고 나서 그냥 완전히 내가 사무쳐버린 것 같다. 내가 정말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내야 되겠다라는 정말 간절함이 그 법문을 통해서 딱 듣게 됐다. 근데 그 법문을 3개월 전에도 들었고 6개월 전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법문 하나를 통해서 그냥 확 사무쳐가지고 그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날 이후로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혹은 너무 깝깝해가지고 정말 이 답을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깝깝하고 답답하고 너무 알고 싶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모르겠으니까, 뭔 짓을 해도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막 분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때는 진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너무 분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나더래요. 막 너무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난가 싶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보내는데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법문만 들었다. 그러다가 그냥 한 달쯤 지나가지고 문득 그냥 이게 뭔지를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제 초기 선에서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이 언하대오의 조사선의 전통에서는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화두가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화두가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화두가 들렸다 안 들렸다는 것도 없어요. 화두를 탔다 안 탔다는 것도 없어요.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면서 저절로 화두가 들리고 화두에 부딪혀 있게 돼요. 이 대스님은 화두가 들리면 화두에서 버텨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버티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1년, 2년, 3년째 계속해서 법문을 들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꾸 여기 뭔가 하나의 갈급함, 여기에 부딪혀서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 조사선의 당시에 선사 스님의 제자들이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6년씩 법문을 들었어요.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나면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봐. 또 갔다 그 다음 저녁 밥해 오면 또 같이 밥 먹다가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6년을 했다는 거죠. 6년이 지나고 나서 문득 확인하고 알겠냐? 알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게 없는 거예요. 스승이 그냥 계속해서 법이 있으니까, 법문이 있으니까 거기 그냥 저절로 그냥 꾸준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작용이 적어요. 조금 시간이 더 들 수는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적으냐? 상기병이라든지 막 우라가 치민다든지 내지는 뭔가 막 그 상기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오는 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요즘에 다양한 명상단체도 막 밀어붙여요. 일주일에 뭐 깨닫는다, 뭐 2주일에 깨닫는다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게 하는데, 대부분 그쪽에서 상기병이나 심지어 상기병이 나아가서 어떻게 누가 도와주질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선의 이 법문을 듣는 방식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밀어붙여가지고 뭔가 확 그냥 돈발이 돼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만에 확 깨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한 달, 2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너무 많이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강렬하게 화두가 돈발이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보통은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확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측면이 있어요.
빠르게 하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딱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났을 때 어떤 그 순간에 뭔가 체험은 세지만,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밀어붙였으니까 체험도 세게 온단 말이에요. 체험도 세게 오지만 그건 금방 사라지거든요. 체험의 여운은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전과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 공부가 또 갱참 30년 하듯이 5년, 10년, 20년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가나선에서는 계속 화두를 주는 거예요. 하나 화두를 타파하면, 화두 타파하고 이제 내가 좀 됐나 했는데 이게 또 그 체험이 여운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화두를 주고 또 다른 화두를 줘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화두를 줘서 계속 막혀있는, 근데 그 막혀있는 채로 막 밀어붙이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걸 1년, 2년, 3년 계속 밀어붙이면 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오래오래 곁에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바른 법문을 듣고 이 법에 대한 어떤 바른 안목을 갖춘 직진심의 법문을 꾸준히 듣거나, 뭐 아니면 그 화두를 잘 조율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받으면서 하거나, 이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기 조사선의 방식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무리가 없죠. 이렇게 차분하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가 1년, 2년, 3년 공부해 나가다가 이 자리 확인하니까 거기 막 여운이 강렬하게 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였단 말이야? 하고 그냥 허탈해지거나, 그냥 잠시 이 여운은 또 금방 가라앉더라도 거기에 스스로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여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확인한 이 자리, 여기에 대한 어떤 감, 이거를 점점 더 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보내면서 이제 시간은 보내고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느리지만 오히려 결국에 가서는 느리지 않는 그런 공부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역사가, 이 선의 역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개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경계가 찾아와서,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은 그렇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안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딱히 뭐 스승에게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자신이 그 죽을 병 같은, 전염병 같은 데 걸려가지고 거의 막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본인이 그 경계에 딱 닥치다 보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내 공부가 완전히 깔끔해지지 못했구나, 그런 걸 다시 깨닫고는 다시 찾아와서 스승을 찾아와서 다시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괴로움의 계기가 될 때도 있고, 문득 어떤 시절 인연이 그냥 딱 촉발될 수도 있고, 어떤 계기를 만나서 법문을 듣다가 어떤 특정한 법문 속에서 혹은 어떤 자신의 인연 속에서 문득 그냥 갑작스럽게 막 이 궁금함이 막 더 사무치게 되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막 정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막 10시간을 앉아서 듣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문을. 근데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그냥 여기에 그냥 확 몰입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 사람에게는 이 가나선이라는 화두 수행이 아마 잘 먹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확 그냥 화두가 들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사무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사무친 채로 그냥 하루 이틀 3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대중적이진 않아요. 가물에 콩나듯 가끔 한 명, 두 명이 그런 정도의 인연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공부도 도움이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서뇨를 쓴 고봉 원묘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이 화두가 갑자기 돈발되고 나서 그로부터 잠자는 것도 있고 끼니도 있고 동서도 구분하지 못하고 밤낮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오로지 그냥 이 자리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기만 그냥 확 사무친 거예요. 방석을 깔고 바루를 펴고 대소변을 보고 한 번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간에 오로지 일기하처 할 뿐이었다. 더 이상 털끝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었고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끝내 일으킬 수 없었으니 마치 못을 받고 아교를 붙인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 화두에서 전혀 다른 데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화두가 들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다른 뭐 누구도 보이지도 않고 딴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단 말이에요. 틈 없이 그냥 화두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대중 속에 있을 때라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본인은 화두에만 사무쳐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맑고 고요하여 드높아서 순수하고 청정하여 티끌한 점 없었다. 왜? 화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고요하단 말이죠. 이런 상태란 말이죠. 한 생각이 곧 만년이어서 모든 경계가 다 고요하고 나를 잊어버려 마치 바보와도 같았다. 나를 완전히 잊게 되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엿새째가 되던 날, 여보세요, 엿새째가 되던 날 대중과 함께 삼탑사에 갔다가 경을 읽던 중 머리를 들어 오조 법연 화상의 진영을 보고는 갑자기 앙산 화상이 물었던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문득 타파하였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이분 보세요, 엿새째의 화두가 딱 돈발되고 나서 6일 만에 화두가 타파된 거예요. 6일 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냥 화두 일념이 돼가지고 6일 동안 온전히 화두 하나로 그냥 의정 하나에만 완전히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그렇게 6일을 보내다 보니까 6일 만에 화두가 타파한 거예요. 이렇게 강렬하게,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약간 조작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려면 그렇게 해서 그냥 화두를 하나 딱 주고서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여기서 하루 종일 그냥 잠자는 것 빼고는 오로지 이것만 의심해라 해서 의심을 계속 촉발시키도록 막 밀어붙이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도 5일, 6일, 7일 만에 화두가 타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많아요. 이 화두는 3일에서 7일이면 타파한다, 누구나 타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요, 완전히 화두가 들려가지고 딴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이 화두가 완전히 털컥 걸려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을 때, 그때는 6일 7일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화선에서 많이 하는 게 이 고봉원묘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6일 만에 밀어붙이다가 그냥 확 되다 보니까, 꽉 밀어붙이다가 그냥 확 터져버리니까 강렬한 체험이 동반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허공이 무너지고 대지가 꺼졌으며 나와 세상에 함께 없어지는 것이 마치 거울이 거울을 비치는 것 같았다. 이런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간화산에서는 6일 동안 그냥 강렬하게 밀어붙였으니까. 근데 이게 인연법인 거예요. 이렇게 강렬하게 며칠 동안 그냥 확 밀어붙이는 그 인연이 돼버리면 체험도 그렇게 세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막 6개월, 몇 년 이렇게 꾸준히 법문 듣다가 나도 화두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게 늘 이게 그냥 궁금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게 궁금하고, 늘 하늘을 보면서 멍한 채로 가만히 앉아서 그게 뭘까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걸 확인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람의 근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고봉연묘는 자신이 깨달은 방식, 뭐 선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깨달은 방식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깨닫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자는 사람을 물고 개는 흙덩이를 쫓는다. 뭐 춘추 전국시대 명견,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고르는 흙덩이를 쫓아가서 물어와서 이 흙덩이를 비닐봉지 안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휙 던지면 개는 쫓아가잖아요. 그때 물고 오잖아요. 저쪽으로 휙 던지면 또 가서 쫓아가서 또 물고 오잖아요. 10번이고 하면 계속 갖다 물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한테 흙덩이를 들고서 휙 던지잖아요. 그 사자가 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걔한테 물어다 주겠어요? 사자는 이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죠. 이 사람을 와서 확 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늘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경계 따라 끌려다니는 일만 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경계가 드러나는 이 자리, 근원의 자리, 모든 경계가 나온 자리, 딱 뭐라 해나, 이게 회광반조 해가지고
이게 나온 자리가 아니라, 나오는 그 경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오는 그 근원 자리, 이게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서 이 분별 어떻게 하고 저 분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별이 나온 그 당처,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꿰뚫어낸다 하는 얘기를,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선에서 유명한 비유예요. 무릇 참선이란 승과 속을 나누지 않고 다만 하나의 결정적인 믿음을 요할 뿐이다. 승속은 필요 없죠. 당연히 이 참선은 뭐 스님들만 하느냐,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의 결정적인 믿음,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믿음이라고 한 것도 이제 본인처럼 뭔가 그냥 이 화두가 그냥 한번 확 돈발된,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그냥 확 강해진 그 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한 법의 낙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자 하는 정도의 분한 마음이 일어나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맹렬하고 날카롭게 채찍질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냥 막 날카롭게 강렬하게 했고, 그때 왜 정말 확인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그 화두에 대해서 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푸니까 막 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맹렬하게 그냥 날카롭게 그 시간 동안 막 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화두를 정말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그 마음이 맹렬하게 막 채찍질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죠. 그렇게 6일을 보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그 황벽 스님의 그 선신인데, 한 겨울에 매화가 꽃을 피기 위해서는 겨울에 아주 그 추운 겨울을, 막 바들바들 떠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지만, 그 괴로운 추운 겨울을 참고 인내하면서 보내야지만 봄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어찌 매화 향기를, 그 한겨울 추위에 고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매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 19절이 되게 유행해요. 그래서 한겨울에 그 힘든 순간을 보내지 않으면 매화꽃을 봄에 만날 수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저 가나선에서 황벽스님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화두를 들고 막 씨름하고 싸우고 밀어붙이고 채찍질하는 이 추위가 너무 추워서 바들바들 떠는 정도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이때가 있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의 순간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이 비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 관련된 어록에서 그거는 사실은 그 황벽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지는 그 황벽의 제자가 이렇게 쓴 내용 가운데 나중에 추가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황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약간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막 그 정도이지, 그렇게 황벽은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수행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황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황벽의 수행법은 그렇게 막 그런 비유가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지만 꽃을 피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부 자체가. 근데 그걸 이제 이 가나선에서는 그냥 어딘가에 그 글이 있으니까 그게 황벽 얘기를 할 거라고 하고서 이제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도 이렇게 맹렬하게 날카롭게 채찍질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랑 앞에 나온 책이 선에서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수행, 용맹정진으로 자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수행, 그런 것들이 맹렬하게 채찍질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한국 불교에 강렬한 영향을 미쳤던 책들인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승한 마음을 내어 대장부의 뜻을 바라도록 하라. 과거의 나쁜 지식과 이해, 기괴한 말과 교묘한 언구, 선도와 불법, 평생토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위급함과 죽음, 얻고 이름, 나와 남, 시비, 도달과 도달치 못함, 철저함과 철저하지 못함을 돌아보지 마라. 자기 공부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분발하여 금강으로 된 칼날을 휘둘러 한 묶음의 실을 벨 때 단번에 끊어져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면 곧 마음에서 혼침과 도거가 다 없어져 털끝만큼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고 더 이상 한 법도 생각에 걸리지 않아 마치 어린아기와 같이 된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이 너무나도 순일하게 그냥 하루 이틀 3일 6일 7일씩 꾸준히 이어질 때, 그때는 그냥 막 잠도 있고 막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오로지 그 화두 하나가 그냥 나에게 온통 꽉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 있으니까 거기는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혼침과 도거라는 막 들뜨는 생각, 깔아앉는 생각,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게 없죠. 그냥 오로지 그냥 화두 의단 하나만 강렬하게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 확 뚫려 나갈 때 그냥 실 하나를 그냥 날카로운 도끼가 한 방에 확 끊어 없애듯이 단번에 공부가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나선의 방식인 거예요. 걸어 다닐 때에도 의심덩어리, 앉을 때에도 의심덩어리,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의심덩어리, 대소변을 볼 때도 의심덩어리, 견문각지할 때에도 모두 의심덩어리일 뿐이다. 그렇게 의심을 꾸준히 해나가매 의심이 힘을 더 얻는 곳에 이르면 문득 여기가 힘을 얻는 곳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가나선에서 막 의심을 하도록 이제 촉발을 하죠. 사람들한테 이 화두를 주고 그 화두를 강렬하게 의심해라. 오로지 그 화두 하나에 그냥 몰입해서 그냥 이 답만 찾으려고 애써라. 그냥 밀어붙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힘을 써서 처음에는 의심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거 억지로 의심하라고 시키니까 화두를 주고 그 화두의 궁금함을 계속 유지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내지는 이것이 왜일까 하고 막 의심을 억지로 만들어오면서 막 용을 쓰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용을 쓰다 보면 이제 그게 저절로 이제 화두가 확 들려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힘을 더 얻는 때예요. 내가 억지로 화두를 들지 않는데도 그냥 화두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을 더 얻는 때예요. 근데 힘을 더 얻는 때가 더 힘이 있을 때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 힘을 더 얻는 곳에 이르면 문득 여기가 힘을 얻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가나선 조사선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법문을 처음에 듣다가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의심이 별로, 이 궁금함, 이걸 확인하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깨닫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을 때는 이게 의단이 생기지 않을 때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듣다가 문득 야, 나도 정말 저걸 확인하고 싶다, 나도 정말 법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문득 들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막 만들려고 해서 들리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듣다 보면 또 그 와중에 삶에서 뭔가 힘들고 괴로운 어떤 경계들도 막 나를 공부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화두가 저절로 어느 순간 저절로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두가 들린 줄도 모르게 늘 들려 있어요. 그럼 그건 애쓰는 게 아니죠. 애써서 들게 된 화두가 아니죠. 억지로 만들어진 화두가 아니죠.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너 이스님 법문 좀 계속 들어봐, 그거 중간에 막 안 듣다가 심심할 때 듣고 뭐 어쩌다 한번 듣고 이러면 안 돼. 들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게 너무 듣고 싶을 정도가 돼야 되고, 잠들기 전에 그냥 늘 법문을 틀어놓고 잘 정도가 돼야 되고, 낮에도 이 일 저 일 하다가 틈만 나면 자꾸 들어보고 싶을 정도가 돼야 돼. 이 공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붙잡아 놓고 여러분이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들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게 막 바로 듣고 싶어져야 돼. 낮에 뭐 청소하다도 듣고 뭐 하다도 듣고 늘 그냥 자꾸 듣게 되고, 그 이 자리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듣게 돼야 돼.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듣고, 너무너무 이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산에 들러 2시간 3시간 다니면서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이 어떨까요? 얼마나 깝깝할까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난 저렇게 도저히 자신 없는데, 나는 도저히 못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 상태를 만들으라고 하면 죽을 지경이겠죠. 불가능에 가까울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힘을 더 얻는 때가 힘이 있을 때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조사선이라는 게 좋은 점인 게, 애초에 그렇게 억지로 화두를 만들어서 막 억지로 들으라고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쪽으로 유도시킨단 말이에요. 법문이 저절로 화두를 들게 만들고 거기에 버티게 만들고, 그러나 그 화두가 들리는데 들린지도 모르게 들리게 돼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화두에 힘을 더 얻는 때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 있는 공부예요. 억지로 드는 화두가 힘 있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더 넣는 곳에 이르면 문득 여기가 힘을 얻는 곳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들리고,
화두를 들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들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되 털끝만큼도 틈이 없다. 물론 이제 이 가나선에서는 이렇게 털끝만큼도 틈이 없이 서로가 앞뒤가 연결되어서 하루 종일 그냥 화두가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나선의 스타일이죠. 그냥 틈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화두하던 사람이 한 일주일 화두했다가 그때 답을 못 내고 나서 한 6개월,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또 가서 한번 이 공부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요. 근데 저지르질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옛날에 화두 들었을 때 그때 일주일 동안 막 죽도록 진짜 화두를 들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걸 또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또 하나? 그래가지고 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큰 괴로움이 없고서는 그거 다시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발심과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시작하려면. 근데 이제 이 조사선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또 이제 틈이 없다라는 게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 가나선에서는 화두가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것, 생각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는 것, 그걸 틈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조사선에서는, 우리 이 공부에서는 틈이 없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게 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남편하고 뭐 씨름도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야 진짜 그때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은 정말 다른 게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물론 밥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식과 뒷바라지도 하고 남편 뭐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게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 공부가 간절하고, 문득문득 이 공부가 간절하고, 문득문득 그냥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살고, 뭔가 여기에 대한 간절함, 궁금함,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늘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냥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게 한 시간도 끊어지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러다가 뭐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실 때는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그때는 끊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진짜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문득 이 공부에 대한 또 간절함이 또 그게 화두가 떠나가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 하는 분을 그러거든요. 화두를 한 3, 4일 어느 정도 화두가 들렸다 싶으면 이제 힘 빼라. 그러니까 화두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그냥 선방에 와서 시민선원에서 늘 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참선하는 보살님들 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화두가 들린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용 쓰지 말고 애쓰지 마라. 그냥 이제는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라. 억지로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이미 화두 들려 있다. 저는 화두 안 들린 것 같은데요. 아니다. 네가 화두가 안 들려 있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지도 않는다. 그냥 이게 궁금하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들려 있는 거다. 화두 들린다라는 걸 모양으로 쥐어가지고 뭔가 막 그게 화두 들려 있는 게 아니다. 늘 이 궁금함이 끊어지지 않았다를 이름하니까 화두라고 한 거지, 화두라고 할 만한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나선에서 화두 드는 거를 뭔가 이제 어떤 정서적, 감정적 상태, 화두가 들려있을 때 온통 거기 막 몰입되어 있는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화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기 쉽단 말이죠. 그는 그런 어떤 모양을 짓고서 화두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틈없이 그냥 늘 이 공부가 궁금한 거예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아. 화두가 사라지지 않아. 쫓아내도 야 화두 좀 없어져라 해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공부 나 이제 안 해 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밝고 신령하여 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화두가 그냥 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마치 물 위에 떠가는 배와 같이 전혀 손 쓸 필요가 없다. 물 위에 배가 떠 있으면 저절로 흐름에 따라 가듯이 전혀 내가 애쓰지 않는데, 힘쓰지 않는데 저절로 궁금해요. 여러분 그냥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내가 화두를 들려고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그냥 이 공부가 하고 싶잖아요.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절로 들려있는 화두인 거예요. 없애려고 해도, 모르긴 해도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 화두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화두가 안 떠날 거예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거기다 믿음이 확고하니까. 이게 대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힘을 빼려고 해도 야 없어져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이제는 여기가 바로 힘을 얻는 때입니다. 의심을 꾸준히 해 나감에 있어서 안팎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하루 종일 털끝만큼도 틈이 없게 하여 가슴에 가시가 걸린 것과 같고 독약을 맞은 것과 같이 하라. 이제 이게 하여간 가나선에서는 이걸 이제 조사선보다 조금 더 이제 막 그냥 강렬하게 밀어붙여서 분별 망상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그걸 그 사이에서 버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해서장에서 버텨라, 화두에서 버텨라 하는 것은 일반 공부인들이나 또는 제가자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은 다 하면서도 늘 그냥 이 화두를 놓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화두에서 내가 버틴다, 1년, 2년, 3년 계속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처럼 일주일 동안 죽도록 버틴다 이런 것은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뭐 여기에 맞는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법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통용된다기보다는 이런 시절 인연에 딱 맞는 사람, 화두가 확 들리기가 적절한 사람에겐 이것도 또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금강건과 율극봉을이라고 해요. 금강으로 아주 깨지지 않는, 금강이 다이아몬드라서 깨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깨지지 않는 감옥, 그 감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율극봉, 목에다가 밤송이가 여기 목에 콱 걸린 것 같단 말이에요. 가시 돋친 밤송이가. 그 가시 돋친 밤송이니까 이걸 쑥 꿇고 삼킬 수도 없잖아요. 그게 뺄래니까 아무리 킥킥거려도 빠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빼지도 못하겠고 안에도 넣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태, 그 속에서 버틴단 말이죠. 이것을 결단코 삼키고자 하라. 결단코 뚫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평생의 기량을 다 쏟아부어 공부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평생의 기량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온 정기와 온 힘을 그냥 여기 화두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깨뜨려야 되니까 화두를, 그러니까 막 죽도록 몰아붙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화두가 타파되냐면 일주일 동안 평생의 기량을 다 몰아붙이니까 죽을 똥을 써서 그냥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여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죽을 만큼 힘들게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포기가 돼가지고 그 순간 그냥 확인될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냥 문득 확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